많은 기사님들에게 이렇게 소득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좀 몇 개로 특정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반적으로 요즘 이제 본인이 직접 세금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가 굉장히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략 내 매출액이 500에서 600 정도 나오는 기사님이 혼자 홈택스에 들어가서 세금 신고를 하려고 봤더니 연간 한 뭐 300만 원 정도의 세금이 납부하는 걸로 계산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세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저희가 신고를 했더니 금액이 많이 절세가 된 부분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왜 내가 신고를 할 때와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할 때가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이렇게 신고를 맡기시게 되면 세무사님들이 택시기사님들마다 이제 기장이라는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장이라는 업무를 진행을 하는 건 뭐냐면 택시 기사님들도 매일매일 어떠한 비용을 쓰시고 어떠한 매출이 있었고 어떻게 택시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장부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장부로 만든 것을 기초로 추가로 저희가 소득공제라든지 세액공제라든지 항목별로 받을 수 있는 항목들을 최대한 많이 받게 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라고 하면 저희가 부양가족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비용 처리를 한다라고 하면 기사님들께서 쓰시는 신용카드 내역이라든지 혹은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내역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보시게 되면 각 기사님들마다 유형이 다르세요. 내가 얼마만큼의 전년도에 소득이 벌었는지에 따라서 유형이 다 달라지시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에 맞춰서 기장을 하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진행을 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기사님들이 고려를 하시거나 시간을 투입을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세무사님들이 고려를 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절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택시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1억 5천 이상이 되어야 이 장부를 기장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데 그 매출액 미만인 분들이 장부를 기장을 하시게 되면 나라에서는 기장세액 공제라고 해서 혜택을 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기장세액 공제도 굉장히 큰 혜택이기 때문에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시면은 직접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무대리인들과도 꼭 같이 상의를 하셔서 세금 계산을 해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신 질문을 몇 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이 택시기사님들한테 이 차량은 고정자산입니다. 고정자산 같은 경우에는 매출로 계상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내가 신고하는 전년도의 총 매출 금액이 1억 5천 이상인 택시기사님들께서는 이 고정자산 매각 손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기사님들 중에서 연간 1억 5천을 넘으시는 분들은 많이 조금 해당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폐차할 때 차량에 대한 부분은 크게 세금을 신경 쓰지 않으셔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홈택스에 이제 등록을 하시는 것과 저희가 세금 신고를 할 때 비용 처리를 하는 이 두 가지는 분리되어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홈택스에 등록을 하는 건 몇 개를 해도 상관없으세요. 몇십 개를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세금 신고를 할 때는 실제 사용하신 내역들을 다 검토를 하고 가맹점도 확인을 해서 내가 실제 영업을 하기 위해서 쓰는 비용이 맞는지 아닌지를 검토해서 비용을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기사님들께서 홈택스에 카드를 등록을 하는 것과는 조금 별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국세청의 입장은 택시 요금과 통행료가 객관적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저희 총 매출의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택시 요금에서 통행료가 분류돼서 나온다라고 하면 해당하는 금액은 저희가 매출에 포함하지 않고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실제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월 매출 대략 한 500만 원 정도 하시는 분이고 그러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시겠죠. 이분이 월
150만 원 정도 국민연금을 받으신다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가장 궁금했던 건 뭐냐? 택시를 통해서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을 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추가적인 소득이 내가 기본적으로 받고 있는 연금에게도 영향을 미치면 안 좋지 않을까를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국민연금이 감액이 되는 경우들이 우선 있습니다. 있는 건 맞아요. 다만 그 감액되는 기준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택시 업무를 하시면서 월 평균 소득 금액이 286만 원을 초과하게 되시면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퍼센테이지 별로 저희가 국민연금을 감액하게 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 286만 원이 어떠한 금액인지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286만 원은 제가 소득금액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전체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판관비를 다 뺀 금액을 소득금액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득금액이 286만 원이라고 하는 건 대략적으로 저희가 매출액이 한 6천에서 7천 정도 사이가 되시는 분들이 소득금액이 286만 원 정도가 나오시게 될 거로 대략 계산이 됩니다. 이 286만 원을 초과를 하시게 되면 이 초과하는 금액의 구간별로 100만 원까지는 5%, 100에서 200만 원까지는 10%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차등해서 국민연금을 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소득 금액으로 계산을 했더니 월 386만 원이다. 그러면 국민연금에서 가지고 있는 기준 100만 원을 더 초과를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100만 원에 대해서 저희가 5%인 매월 5만 원을 감액이 돼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매출이 정말 많아져도 월 5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금액은 또 아니라서 기사님들께서도 조금 마음을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실제로 저희가 이러한 수령액 같은 경우에는 최대 5년간 감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사님들은 그런 말씀을 또 주시더라고요. 나는 단돈 5만 원이라도 국민연금이 감액이 되는 게 싫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실제 저희가 국민연금 받는 기간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간 연기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은 저희가 연기를 하게 되면 해당하는 금액이 감액되지 않고 5년 후에 이자 7.2%가 계산이 돼서 나오게 되겠죠. 다만 내가 5년 후에도 만약에 기사님으로 영업을 하시면서 매출이 많아. 그럼 그때는 또 감액돼요. 그래서 단지 내가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연기하는 것만이 또 답은 아닐 수 있다라는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기억을 해야 하실 건 국민연금이 감액될 수 있구나. 근데 감액되는 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구나. 그 금액을 내가 잘 맞춰봐야 되겠구나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택시 기사님들의 세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려봤습니다. 택시 기사님들의 제가 세금을 책임지는 텍스 드라이버로서 택시 기사님들에게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세조TV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